오늘 얘기는 또 이제 중국하고 일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오늘 내용이 뭐죠? 먼저 이제 제주 카지노 얘기부터 먼저 좀 시작을 해봅시다. 네. 제주도에 나는 못 가봤어요. 워낙 청렴결백하게 살아가지고 제주도 신화월드 내 랜딩 카지노라고 하는 데가 있다 그럽니다. 그런데 현금이 145억 6천만 원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도둑 맞은 거예요? 도둑 맞은 거죠. 근데 아이고야. 이게 다 현찰로 없어졌어요. 현찰로. 와, 근데 현찰을 이렇게 수백억 원씩 넣어놓는군요. 아니 카지노니까 손님들이 이 돈을 내면 바꿔줘야 되잖아. 근데 이제 이게 이제 145억이라는 돈이 현찰이면요. 이게 그 5만 원짜리라고 해도 5만 원짜리면 거의 300kg 가까이 된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 금고를 운영하던 그 말레이시아 출신 직원이 이거를 빼서 갖고 달아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일반적인 상식으로 생각하면 일어날 수가 없는 범죄야. 왜냐면 300kg을 혼자서 이동을 시키려고 해도 그게 안 걸리고 이동이 가능한가? 그 사과 박스에서 넣어도 한 30개 정도를 10kg짜리가 30개인데 10kg짜리 사과 박스에 담더라도 30개 가까이를 들고 나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물리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게 없어진 거야. 기본적으로. 시원해. 그래서 자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해보니까 네. 일단 기본적으로 이 직원이 말레이시아 직원인 거야. 근데 거기에 없어진 돈이 카지노 돈이 아니래. 더 이상하잖아. 카지노 돈도 아닌데 왜 카지노에 보관돼 있었대? 그러니까 이게 그 랜딩 카지노라는 회사가 홍콩에 본사가 있는 한국의 지사예요. 그러니까 한국에 들어와서 세를 얻어가고 카지노 사업을 하는데 거기에서 거기에 들어갈 자금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본사 자금이기 때문에 카지노를 운영하기 위해서 모아놓은 자금이 아니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도 또 이상해. 왜? 본사에 보낼 돈이면 합법적으로 보낼 생각을 하면 은행에 넣어놓으면 되잖아. 그렇지. 근데 그걸 145억을 현금으로 쌓아놓고 있었고 이거는 우리가 쓸 돈이 아니기 때문에 별 관리를 안 했다는 거야. 심지어 그 관리를 하는 직원도 한국 사람이 아니라 말레이시아 출신 여직원인데 갑자기 이 여직원이 없어지고 난 다음에 보니까 그 돈이 없어졌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경찰이 수사를 하는데 사실은 수사할 이유가 없는 거야. 왜? 이쪽 입장에서는 그걸 피해로 보지 않거든. 우리 돈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더 난 사건이 아니에요. 그건 뭐지? 그냥 돈이 증발됐다라고 하는 토픽인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 거냐? 이 카지노가 놀랍게도 이 창고에서 VIP 주차장으로 가는 특별한 통로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매장이라든지 기본 현관문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뒷문으로 주차장하고 돈 있는 창고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비밀 통로가 있었다는 거지. 이건 누가 봐도 이상한 구조 아니야, 이 카지노? 그러네요. 그래서 이 카지노가 겉으로는 카지노인데 카지노가 아닐 수 있겠네? 그렇지.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한 내용을 다시 파보니까 이게 또다시 중국이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기가 2018년도에 아까 얘기한 홍콩에 있는 이 랜딩 그룹이 1조 7천억을 투자를 했어. 그래서 1조 7천억을 투자를 해가지고 장사를 하다가 이게 이제 그 랜딩 인터내셔널이라는 회사의 양주후이 회장이 있는데 이 양주후이 회장이 이 캄보디아에서 실종이 된 거예요. 그래갖고 중국 정부의 부정부패자로 잡혀 들어간 거야. 그래서 이 부정부패자로 이 사람이 잡혀 들어간 지가 꽤 된 상태에서 그 돈이 말하자면 비자금 형태려 갖고 거기 보관이 돼 있었다는 거지. 그 사람 회장의 돈이었구나. 그래서 그럼 그 회장의 배우가 뭐냐라고 이걸 또 파본 거야. 왜? 원래 중국은 부자들이 이렇게 양파거든. 까도 실수일주가 또 나오거든. 이러한 상황에서 라오샤이민이라고 하는 화릉자산관리공사 회장이 드러난 거예요. 이 사람은 누구냐면 중국에서 금융 사업을 벌여가지고 일종의 이제 회사를
회사를 만든 건데 원래 은행장으로 있던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이제 2009년도부터 지금 있는 화릉자산관리공사를 맡아서 운영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인민은행에 있다가 여기로 옮겨온 게 2009년이거든. 요때부터 시작해갖고 정재계에 엄청난 그 뇌물들을 받기 시작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받은 뇌물이 일단 집이 100채가 넘고 수백억 원대 현금이 있었대. 집에 금괴만 30톤이 있었대. 잡혔을 당시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현금 빼고 금괴가 30톤이었고 왜 이런 것까지 조사하는지 모르겠는데 첩이 100명이 넘었다는 거야. 공식적으로. 뭐야? 갑자기. 그래서 3톤이 넘는. 내가 봤을 때 송 작가님은 거기에 더 꽂혔네. 금괴 30톤이 문제가 아니고 첩이 100명이야? 아니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첩첩산중 축첩축첩 해봐야 뭐 강사 시절에 만난 여대생 수준으로 해서 한둘에서 끝나잖아.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단위가 100단위야 전부 다. 한 번씩 들통 날 때마다. 그리고 집에 돈이 금괴가 3톤 있다는 게 이게 말이 돼? 30톤이라며 아까. 아니, 3톤. 3톤. 네, 30톤 해봐야 뭐 4천억인데 3톤 해서 한 450억 정도 금괴가 있었고 그 이외에 부동산이나 뭐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 이제 엄청나게 그 많은 사람이었다는 거지. 근데 이 사람이 이제 2018년도부터 말하자면 시진핑한테 걸려가지고 이 구금 상태로 이제 재판을 받고 있었던 거야. 근데 5일날, 그러니까 이 사고 나기 하루 전에 이 라이샤오민 이 회장이 중국 재판정에서 사형 판결을 딱 받은 거지. 그러고 나서 갑자기 이제 누가 소스가 왔을 거 아니야. 혹시 그쪽 관련된 재단에 숨겨진 돈 있나 가서 정리 좀 해보세요 하고 봤더니 숨겨져 있던 현찰 145억이 사라졌고 말레이시아 출신 여직원도 해외 도피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중국 안에서 굉장히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던 그 부패 세력 척결을 빌미로 해갖고 이른바 그 상하이방 장점인 배후 세력들에 대한 지속적인 숙청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 중에 하청의 하청인 애가 우리나라에 숨겨놨던 145억을 들고 나간 건데 이거를 여직원이 임의로 해갖고 잘라먹은 건지 아니면 실제로 이 사람이 가족들을 통해서든지 자기 비자금을 찾아간지는 알 바가 없으나 돈이 실종되긴 돈이 사라진 것만 밝혀졌지 이게 범죄는 아닌 사건으로 밝혀졌다는 거야. 웃기네. 희한하네. 근데 아까 그 집 100채가 첩의 숫자하고 딱 맞아 떨어지네. 그렇지. 그거 당연한 거 아니겠어? 아. 1주택 1첩 딱 이렇게 정해진 공식들이 있는 거야 그쪽에는. 아 진짜? 그럼 왜냐면 기본적으로 그거 하나는 해줘야 근무가 될 거 아니야 지속적으로. 처음 알았어. 나 생각 자체가 거기 이렇게 연결이 안 됐어. 집의 숫자하고 첩하고 이게 왜 근데 댓글에 이렇게 돼 있어. 그렇구나. 네. 그렇구나. 아무튼 그 경찰이 추적을 한다고 하는데 이미 이제 기소권이 없는 상태예요. 외국에 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냥 우리 입장에서는 145억이 한국 땅에 있던 돈이 사라졌다는 거야. 그러면 신화월드는 중국인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신비아 금비님 그렇대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난 신화월드라고 그래서 자꾸 이 광고를 들 때마다 가수 신화하고는 관련이 없겠지라는 생각이 당연히 없고요. 네. 이제 제주도에 외국인 투자를 많이 받으면서 이러한 방식대로 부동산 투자 따로 받고 그 안에 이런 사업 투자 따로 받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카지노 같은 거는 이제 외국 사람이 투자를 하게 되면 특례로 해갖고 해준 지르기가 있었겠지. 근데 내가 봐서 그닥 지금 영업이 제대로 될 리가 없잖아. 원래 그 랜딩 카지노를 세운 이유는 중국에 있는 관광객들 데려다 거기서 노름시키려고 한 건데
뭐 한류 저기 한한령도 있고 코로나 때문에 영업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태라 거의 뭐 영업 부진 상태에 취해 있는 상태에서 지금 돈도 한 140억이 없어졌다는데 정작 회사 측에서는 우리 돈 아니에요. 회사 돈 아니고 임자 없는 돈이에요. 그 눈먼 돈 없어진 거예요. 라고 공식 확인만 하고 있다는 거야. 부럽다 이씨. 내가 그 주차장 통로만 알았으면 수시로 알리바바 그 뭐냐 열려라 참깨 해갖고 가질러 다니는 건데. 네. 아이고 참. 네. 예. 예. 네, 제주도 가보신 분이 있네요. 드라곤 펜노스님. 네, 디자인이 중국 폰이시라고. 아, 그렇구나. 아무튼 그래서 이제 중국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요건 네. 이제 서론이었고. 영한네이처 하면 우리가 한때 팟캐스트 인기 프로그램에서 막막 광고하던 제품이 있습니다. 마카33을 엄청나게 광고를 했고요. 주력 상품을 이제 마카 33에서 술겜으로 바꾸셨대요. 식물성 원료들을 섞어서 만든 건데 그 메인은 마카도 들어있고요. 네. 오리나무, 누룩, 황기, 칡봉오리, 쌓인 씨앗, 헛개나무, 칡뿌리 몸에 좋다는 종류는 뭐 20몇 가지가 전부 다 들어있어요. 생약제제 같은 작은 알, 그 알로 된 겁니다. 먹기에는 향이나 이런 맛에서 지장이 없고요. 효과가 너무 좋대요. 그래서 사장님이 얼마나 자신이 있으신지 음주 중에는 드시지 말라고 권합니다. 술이 안 취한다. 다음이나 네이버에서 영한네이처를 치시면 바로 홈페이지랑 연결되고요. 한 박스 5개 들어있는 게 16,500원입니다. 두 박스가 33,000원. 네. 그리고 세 박스가 49,500원. 요때부터는 무료 배송입니다. 견디셔, 야망 808 요런 것들은 가격 세요. 어쩔 수 없이 몇 개를 사와요. 편의점에 가서. 그 경험들 다 있으실 겁니다. 그거 사면은 결국은 몇만 원 나가. 그렇지. 거기 역시 송작가 TV에 광고하니까 광고 효과 짱이더라 라고 주님들이 얘기해 줄 수 있는 네. 그런 송작가 TV 만들어 주세요. 누가? 여러분이요. 그래서 지금 WHO에서 가갖고 지금 이제 점검도 새로 하고 있고요. 중국어로? 네. 뭐 가봤자 뭐 새로운 건 뭐 점검이야? 그냥 가서 아니, 근데 접대 받으러 간 거 아니야? 아니 이번엔 제대로 검사를 하겠다고 자료들을 내놓으라고 그래갖고 네. 현지에서 이제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중국이 그동안 계속 거짓말을 해온 게 코로나는 이미 그 우한 사태 진정된 이후로 없어졌고 종식됐다고. 자기네들은 많아봐야 20명 안짝으로 이게 나오고 있다 그랬는데 최근 들어서 변이 바이러스가 막 확산이 되고 있어요. 거기 종식 파티도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거 관련해갖고 지금 이제 북경 뭐 이런 그 찬바람 부는 지역 네. 심양 동북부터 시작해갖고 이게 쭉 흘러내려오고 있는 거야. 이 변이 바이러스의 감염자들이 위쪽에서 이제 위쪽에서부터 흘러내려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이걸 못 찾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심양에서 나온 그 감염자를 원인을 못 찾게 되다 보니까 이걸 이제 한국 사람한테 뒤집어 치우려고 그랬어. 그래서 한국에서 들어온 사람이 여기에서 퍼뜨렸다. 그거를 퍼뜨렸다 그래가지고 한번 이제 난리가 난 거야. 또 중국은 이런 걸 또 SNS 통해 갖고 막 후리잖아요. 그래서 요녕성에 있는 게 한국 출신으로 들어왔다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 변이 바이러스 관련한 그 확진자 우리나라에도 귀해. 우리나라에도 없어. 찾아보기가 힘들어. 근데 우리나라에서 얼마 갖고 중국으로 간다는 게 가당키나 하겠냐고. 또 우린 내보낼 때 철저하게 검사하는데. 그렇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 다음날 기사를 바꿨어요. 한국인이 아니고 중국인이었다. 입국한 사람은. 근데 이게 이제 한쪽에서 이걸 끊었으면 이게 더 하면 안 되잖아. 이게 북경으로 다시 넘어간 거야. 그러니까 요녕성에 있는 거는 그걸로 해갖고 대련이랑 요녕성을 엮어갖고 어떻게 묶어보려고 한국인을 끌고 가려고 했는데 북경에 나타난 확진자에 대해서는 얘기할 게 없잖아. 이렇게 되다 보니까 갑자기 텐진으로 입국한 한국 상사원 한 명이 감염됐다라고 또 가짜 소문을 또 만들어낸 거예요. 진짜. 그래가지고 이거 텐진하고 그 북경하고는 조금 한 100km 거리에 있거든요. 150km 정도 거리에 있는데 그래서 갑자기 왕징이라고 베이징에 있는 한국인 거리를 왕징거리. 검역해야 된다 그래갖고 헐. 왕징거리 전체에 있는 사람들을 전부 다 강제 검역을 한다고 대소동을 피운 거야.
그래서 그렇게 엎었구나. 그래갖고 거리를. 그 중에서 한국인이 많이 자주 가는 식당에서 밥을 먹었고 거기에서 확진이 됐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고 거기에 있는 종업원들을 비롯해 거기 있는 사람 다 조사를 하고 막 식당을 다 때려 엎고 막 난리를 치고 그 SNS에서 되게 공보를 한 거야. 유난 떠났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연영성하고 묶어갖고 한국으로 해서 요즘 뭐 한복 문제도 있고 BTS 문제도 있으니까 이걸로 한번 어떻게 해보려고 엮였는데 하루 전에 이미 연영성이 이걸 끊어버렸는데 그걸 모르는 상황에서 북경에서 그걸 또 터뜨린 거야. 근데 확진자도 안 나오고 아무도 없는 상황으로 그냥 유야무야 끝나버린 거지. 이렇게 되다 보니까 도대체 진짜 진정한 중국의 이거를 변이 바이러스를 갖고 온 사람이 누구냐를 놓고 이제 조사가 들어간 거지. 근데 거기에 대한 결과가 나와버렸어요. 이게 누구였냐면 12월 14일 날 영국을 통해서 입국한 유학생이 한 명 있었어. 중국 유학생. 그렇지. 이 사람은 상하이로 들어왔어. 상하이로. 근데 들어왔을 때 검사를 다 했는데 3차 검사까지 했는데 안 나왔어. 그래서 한 열흘 동안을 이 사람은 그냥 일상생활을 하고 지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SNS를 보면 마스크도 안 끼고 심지어 공항에서 입국해갖고부터 평상시 생활하는데 마스크를 안 끼고 열흘 동안을 생활을 했는데 24일 날 가갖고 확진자로 밝혀져 버린 거야. 근데 이때도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라는 걸 중국 당국이 숨겼어요. 알고 있는데? 알고 있었지. 검사를 했으니까. 나중에 그 사람이 된 거를 알게 됐으면서도 그 당시엔 이걸 숨긴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계속해서 항체 검사를 받았는데 우리가 하는 PCR하고는 달라요. 항체 검사는. 똑같이 시료 채취는 하는데 예, 일종의 이제 그 키트 그러니까 그거를 진단해 볼 수 있는 키트에다 담궈 갖고 검진을 하는데 이걸로 안 나타났다는 거야. 그래서 이 변이 바이러스의 특징이 지금 중국인들이 하고 있는 핵산 검사 키트로는 검증이 안 되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뒤늦게 하기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그 연영성이나 이런 데서 막 그 터진 것 같고 이거 어떻게 왔냐 어쩌냐고 1월달 초부터 법석을 떨었는데 사실은 12월 중순경에 상하이를 통해서 들어와 있었고 이게 연영성까지 온 거고 이게 연결고리라고 치면 지금 그 라인 안에 있는 몇 억 인구가 사실은 감염 위험에 노출돼 있었던 거예요. 진단 키트로 검사가 나오지 않을 정도면은 더 오래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영국에서 온 애는 얘가 말하자면 제일 의심이 가는 거니까. 왜냐면 지금 뭐 외국에서 들어온 사람으로 인해서 이네들은 자기들은 받았다고 해야 되니까 변이 바이러스를.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무슨 꼼수를 부렸냐면 그동안 중국이 시노팩을 개발했다 그래서 지금 한 400만 명 가까이 맞췄대요. 근데 부작용이 없다. 막 이러면서 해외에도 맞추고 막 일반인에도 맞췄는데 그동안 이 시노팩에 대한 말하자면 국가 공인 인증을 안 내줬어요. 유통 허가를. 그게 이상하잖아. 400만 명 가까이 맞히면서 왜 여기에 대한 중국 정부의 공식적인 허가를 안 내주냐고 백신으로서. 이거를 12월 31일 날 갑자기 이거를 내줍니다. 그러면서 조건부로 이걸 내줘요.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사람은 뭐 맞지 말아야 됩니다 하는 일종의 이제 조건부 백신 허가를 내 가지고 이거를 공급하기 시작했는데 자, 이 조건부 백신 허가가 나니까 의료기관에 시노팩 백신에 대한 정보들이 제공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게 정말 충격 그 자체인 거야. 부작용이 전혀 없다고 그랬는데 실제로 발견된 것만 74가지 정도의 부작용이 있다는 거야. 근데 이 부작용이 단순하게 뭐 열 오르고 뭐 혈압 오르고 맞은 자리 아프고 이런 게 아니라 미각 상실, 응? 그다음에 뭐 신경마비, 시력 손상, 실명까지 될 수 있는 심각한 부작용이 있음을 인제 조건부 허가해주면서 배포하기 시작하면서 그걸 뿌린 거야. 그러니까 그동안 맞은 400만 명도 그렇지만 남은 400만 명도 이걸 맞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겁나게 불안한 거야. 그러면서 얘네들은 뭐라 그러냐면 외국에서 실험을 해보니 68% 예방 효과가 있고 그러니까 맞으면 68%는 예방된다는 거지.
근데 보건기구는 50% 이상만 되면 된다 그러는데 우린 검사 잘 되는 거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고 부작용은 2%밖에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2%인데 74가지 부작용이 이미 보고가 돼 있을 정도면 사실 이거 무서워서 못 맞는 거거든. 그렇죠. 그래서 원래 이 백신 원가가 8만 원대래요. 한 번 맞는데. 그래서 이 8만 원대를 돈을 받을 것이냐 안 받을 것이냐를 놓고 말이 많았는데 중국 정부가 무상으로 해줄게라고 발표를 했는데 무상으로 언제부터 어떻게 맞을 수 있게 해줄게라는 발표를 구체적으로 안 해요. 그러니까 자금 부분을 국가가 해줄 거야라고는 하지만 아직 시노팩 회사한테는 돈을 주질 않은 거지. 그만큼의 백신을 풀어라라고 출고를 해라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시노팩 백신 언제 나와요 기다리다가 이거를 못 기다리니까 이제 불법으로 시노팩을 입도 선매해서 맞으려고 암 거래를 시작한 거야. 그래서 그 가격이 10배까지 올라간 거야. 100만 원까지. 근데 없어서 못 맞는데 지금 중국 사람은 너무 불안하니까 68% 백신이라도 괜찮은가 보다 싶은 마음에 그거라도 먼저 맞겠다고 100만 원씩 내고 이거를 맞겠다고 막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자연스럽게 뭐가 만들어진다? 중국의 특성답게 가짜가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 시노팩 백신 그 렛데르를 붙여가지고 빨간 뚜껑으로 해갖고 만들었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아닌 가짜 백신이나 또 그 백신을 놔주겠다고 하는 사기 행위가 확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진짜 중국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백신 사태 때문에 뭐 이거는 뭐 믿을 얘기는 아니지만 중국의 인구가 뭐 절반으로 줄어들 거다 뭐 그런 예언이 있었다는 말도 있는데 만일 여기서 치사량 이게 어떤 치명률은 높지 않다고는 알려졌지만 치명률이 의외로 세게 나오거나 아니면 백신을 광범위하게 뿌렸다가 백신 부작용으로 인해 갖고 뭔 사고가 생겨나기 시작한다 그러면 중국은 사실 국가 전폐의 위기를 맞을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되고 있어요. 요즘 영국이랑 친하게 지낸다면서요. 아스트라제네카 좀 갖고 오면 안 되나? 그럼 우리나라한테 받아가야 돼. 아스트라제네카는 우리가 줘야 돼 기본적으로. 그렇군. 그 돈을 영국에 아무리 송금을 해줘도 우리가 안 보내면 끝이야. 근데 지금 있는 상황에서 이 시노팩이 대대적으로 풀릴 거냐 안 풀릴 거냐를 놓고 겁나 고민하고 있는 거지. 뭐 원래 중국 정부가 올해 40억 병을 만들어서 전 세계에 푼다 그랬는데 자칫했으면 시노팩 맞고 야 지구촌 인구 절반 될 뻔했어. 이 정도면 일루미나티지 얘네들이. 그런 와중에 또 일본은 돈 있는 애들이 아베간으로 해결이 안 되니까 그리고 국내에서는 이제 백신 접종을 일본에서 지금 있는 상황에서는 백신 접종 2월달 돼도 정상적으로 안 될 것 같다 싶으니까 지금 외국에서 불법적으로 이거를 밀수입해가지고 막고 있는 애들이 점점 늘고 있대요. 근데 그나마도 구할 수 있는 게 중국산밖에 없으니까 이 시노팩을 주워다가 10배 가격을 내고 일본 의사들한테 이 주사들을 맞고 있는 일본의 사회 지도층들이 있는데 그 중에 스가 측근이 하나 들통이 나가지고 스가의 재정 지원하는 뭐 아마 후원자인가 봐. 근데 측근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까지 이제 드러나면서 도대체 일본의 그 비도덕주의적인 그 돈 있는 애들의 비도덕주의가 이제는 중국 백신까지 훔쳐다 맞느냐라는 비난을 받고 있어요. 근데 이 신년 그 연설을 하는 스가는 철딱선이 없이 올해 7월달에 어떻게든 올림픽을 한다라고 발표를 했거든. 정무 감각 없는 애 거기 또 하나 있네. 대단하다. 그래서 혹시라도 자기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국민 여론이 63%가 반대야. 그러니까 올림픽 위원장을 불러다가 7일날 또 인터뷰를 합니다. 아니 근데 IOC도 너무 웃긴 것 같아. 아니 IOC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열리기만 하면 중계권료 수입이 생기니까 그치. 아니 지들 국민들 다 죽어도 일단 열겠다는 충심을 보여주면 입장에서 고맙지. 그래서 인터뷰를 해준 것 같은데 그럼에도 그래서 자기는 애초에 연기할 때부터 무조건
도쿄 올림픽은 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었다. 취소는 생각도 해본 적이 없다. 잘 될 거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근데 정작 일본 안에도 올림픽에 출전해야 되는 선수들이 20%도 선발이 안 돼 있는 거야. 선발전을 하려면 경기를 치러야 되잖아. 사람이 또 만나야 된다고. 그래서 3월 달에 이제 성화는 뛰기 시작한다는데, 후쿠시마에서 체화돼서 뛰기 시작한다는데, 최소 성화 전에 예선전은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다음날 고이케가 비상조치해줘. 라고 난리를 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7일날 IOC 위원장하고 인터뷰를 때리고, 그 다음날 바로 5,000명으로 올라가 버린 거야, 감염자가. 세상에.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말하자면 제한적으로나마 비상조치를 해야겠다라고 하고 지자체장들을 불러요, 스가가. 해도 괜찮을까? 근데 1년 전처럼 넓게는 안 하고 한 달 정도만 해서 4군데만 해서 4군데만. 제일 심한 데만. 이렇게 해서 불러요. 딱 부르는데 바로 고이케가 먼저 기자들을 부릅니다. 그래서 내가 스가 총리한테 이거 해야 된다. 해갖고 지금 지자체들하고 우리가 힘을 모아 스가한테 건의해서 우리가 비상조치를 하게끔 따냈다라고 언론으로 선빵을 때려버린 거야. 그러니까 스가도 고민하다 못해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상의를 하려고 조치는 해야 될 상황인 거니까 통보를 하려고 잠깐 들어와봐 그랬는데 갑자기 고이케가 내가 나서서 비상조치를 끌어냈다 그러고 언론 프레이를 먼저 선빵을 때려버린 거야. 근데 문제는 도쿄가 거기 들어있고 지금 감염이 제일 심하다는 거예요. 그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고이케는 이 비상조치를 받아내려고 왜? 이걸 받아내야 국가가 휴업보상금도 주고 치료비도 주고 뭐 또 다 주거든. 지자체가 이걸 못하기 때문에 얘는 계속해서 크리스마스랑 연말이랑 도쿄 안에서 제한을 안 하고 이걸 돌린 거야. 배양을 시킨 거야 결과적으로. 그래서 이게 확 폭발을 한 거거든. 그 상황에서 스가한테 딱 떠넘겨 버린 상황에서 이제 협력금을 내가 정부에서 따왔다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은 1인당 사업자들 같은 게 1인당 하루에 60만 원씩 받을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자기 정책 광고를 하기 시작한 거야. 고이케가 아이고. 그러니까 지금 일본은 이 감염이 어디서 시작되는지를 모르니까 이 모든 감염의 원인을 회식으로 몰아가고 있어. 회식으로. 사람들이 모여서 밥을 먹기 때문에 이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4인 이상 모여서 회식하지 마라. 라고 하는 걸 우리보다 먼저 했거든. 근데 스가가 취임해서 지금까지 몇 달 안 됐는데 거의 3일에 한 번씩 계속 회식을 하고 댕긴 게 드러난 거야. 국민들한테는 하지 말라 그래갖고 저는 회식하고 댕겼어. 이게 기본적으로 법카를 쓰는데 너무 최적화되어 있는 인간이라 법카를 안 쓰면 자기 스케줄이 안 나오는 거야. 근데 왜 맨날 법카를 해서 비서관들이랑 3일에 한 번씩 호텔에서 밥을 먹으면서 정책 구상을 거기서 하냐고. 관전 귀신 나올까봐 거기서 안 하는 건가? 어찌 됐거나 이런 식으로 회식 찌꺼리를 하면서 감염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에 있는 일본의 감염을 막기 위해서는 뭐 백신은 2월 달부터 한다고 하는데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거고 일단 기본적으로 2월까지 회식을 시키지 말자 그래갖고 밥집을 다 때려 닫았다는 거예요. 아이고야. 세상에. 자 문제는 이 단계에서 일본 경제에 숨어있는 고리들이 막 터져 나오는 거야. 굶어 죽어서 아사하는 가족들이 계속 보고가 되는 거야. 심지어 그 아사한 가족들을 찾아가 봤어요. 그랬더니 칠순 넘어가 아사를 했는데 3주 동안은 물하고 소금만 먹으면서 견뎠다는 거야. 아이고. 야 그러면 니네 기관에다가 그러면 지자체나 이런 데다가 그러면 얘기해갖고 쌀이라도 좀 지원해 달라 그러지 그랬냐 그랬더니 자기네가 어머니가 무호적자래. 무호적자. 그러니까 옛날에 태어났을 때 출생 신고를 못 해가지고 무호적자로 등재가 된 거야. 또는 이제 불법으로 들어와갖고 그 불법 체류하다 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 같이 그 일본은 사회적으로
그 영향을 그러니까 뭐라지 관리를 못 받고 있는 무호적자가 수십만이래요. 근데 개 중에는 사업 나서 부도 나갖고 스스로 호적 버리고 모든 증명서 버리고 숨어버린 사람까지 합치면 더 많을 거라는데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공공복지 후원이 전혀 안 된다는 거야. 그리고 심지어는 이런 사람들은 휴대전화도 만들 수가 없대요. 그래서 이런 무호적자들이 이제 당국이나 이런 데다가 연락을 하려면 공중전화를 걸어야 된다는 거야. 동사무소에다가. 아이고. 응? 자, 문제는 공중전화를 걸어가지고 내가 이러이러한 사람인데 밥을 굶고 있어요. 어디 살아요. 라고 얘기를 하면 그러면 뭐 특별 지원금 같은 거를 해갖고 부식이나 이런 거 지원해 줄 수도 있대. 문제는 이 사람한테 다시 연락을 해야 되는데 휴대전화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유일하게 전화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공중전화에 수신이 되는 전화기, 수신이 되는 전화기가 집 근처에 있어야만 연락이 되는 거고, 공무원이 전화했을 때 그 전화기 밑에 기다리고 있어야 그 전화를 받아갖고 네 지금 찾으러 가겠습니다. 이게 된다는 거지. 배달 서비스도 안 해줘 이 새끼들은 기본적으로. 어떡하냐 진짜. 이렇게 되면서 지금 일본에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또는 지금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그다음 올림픽 취소로 인해서 생겨난 실업자가 일본 공식 통계로만 200만 명이 넘는데요. 그 200만 명이 지금 길거리에 다 나온 거야. 아이고. 그래갖고 이 사람들이 이게 이제 민도의 문제야. 일본이 자랑하는 민도의 문제인데 길거리 나와가지고 얘네들이 하는 게 뭐냐면 왜 우리는 복지를 안 주는가? 우린 열심히 일했고 잘렸는데 왜 제대로 된 수당도 안 주고 국가가 보조를 안 해주는가? 라고 하니까 그 화살이 어디로 가냐면 그럼 저 아무 짓도 안 하고 나이 들어갖고 노령연금 타먹는 노인네들은 국가는 왜 쟤들한테는 돈을 주고 우리한테는 안 주는가가 돼버린 거야. 그래서 얘네들이 전부 다 말하자면 강도가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 범죄율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지. 진짜 많아요, 진짜. 근데 여기에 대해서 신고가 잘 안 들어오고 치안 부분에 있어서의 문제는 이제 경찰서 안에서 대충 통계를 비벼버리니까 신고가 안 되는 범죄라든지 또는 뭐 피해자가 포기하거나 경찰이 조사해봐서 피해 상황이 경미하면 이게 보고가 안 되기 때문에 통계에 안 잡혀서 그렇지 혼자 사는 독거 노인들이나 아니면 뭐 환자들이나 장애우를 겨냥한 그들의 수당을 겨냥한 젊은 층들의 범죄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고 얘네들이 이걸 사회적인 문제, 그러니까 정당화하는 거지. 나라가 나한테 대한 차별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정상화하고 싶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논리를 바꿔가지고 범죄율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끔찍하네요, 진짜. 참. 짐 로저스가 그런 얘기 했거든요. 지금 이 상황, 일본 경제가 심각해지면 젊은이들이 길거리에 나와가지고 전부 다 범죄자가 된다. 아니면 집집마다 총을 준비하든가 젊은 니들은 외국으로 나가라. 일본이 희망이 없다. 뭐 이런 얘기를 짐 로저스가 했는데 일본이 살 수 있는 방법은 한국으로 가는 방법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중국이나 한국. 한국이라고 얘기하지 말지. 그 양반도 너무 솔직하게 책을 썼네. 그냥 중국 가 중국. 괜찮으니까. 그러니까 그 상황을 얘기할 때 이게 10년에서 20년 후라 그랬거든. 근데 지금 그게 바짝 땡겨져 갖고 2021년에 일본이 그 상황이 가고 있는 거예요. 기사에서는 100년 뒤에 소멸이라고 돼 있어요. 일본이. 근데 지금 이런 상황 하에서 계속 이런 부분에 대한 나쁜 얘기들을 언론이 계속 감춰주면서 스가하고 아베, 그러니까 이 모든 게 스가 탓이다. 아베가 없어서 그런다라는 얘기가 있고 아니다. 스가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지금 고이케나 나머지 정치하는 애들이 협조를 안 해서 그런다. 아니다. 우리 일본은 민도가 뛰어나고 워낙 저항력이 강한 민족이기 때문에 백신만 공급되면 금방 정상화되고 올림픽 하고 나면 이 나라가 잘 된다. 막 이런 식으로 나가고 있는 거예요. 조선일보처럼.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스가가 있으면 아무도 없어도 7월 달에 올림픽을 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국민이 반대를 열면 하든 뭐해. 선수단이 들어오든 말든 세상에. 일단 개막은 하고 보는 거야 일단. 어? 전부 다 선수가 없어갖고 일본 애들만 나와갖고 하는 전국 체육대회를 하더라도 스가는 이걸 강행할 공산이 높아요. 이게 정치적인 일종의 본인의 승부수거든. 그것도 그렇고 갚아야 할 돈이 너무 많아서. 근데 갚는다는 게 의미가 있어? 지금 있는 이거를 무리하게 강행하려고 하는 거는 스폰서, 그러니까 올림픽 스폰서하는 기업들이 선투자 해놓은 돈 때문에 압박을 1차적으로 받는 거고, 그 다음에 TV 중계료를 어떻게든 만들어서 좀 손해를 줄여야 되는 상황인 건데, 지금 티켓도 못 팔고 있는 상황에서 무관중 경기를 진행을 하면서, 그리고 서방 국가나 미국 같은 데가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본 그네들만의 체육대회를 하면서 이걸 성대하게 치러가지고 완성해서 내가 잘했다고 정치적 공작을 만들려고 하는 거는, 이거는 정말 나라 생각 안 하는 그 스가의 오만이고 독재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3월 달에 스가를 내려보내고 총선을 해산한 다음에 다음번 내각이 국회를 해산하겠죠? 국회를 해산해서 총선을 다시 치른 다음에 어차피 자민당이 될 거니까 다음번 내각 지도자가 올림픽을 취소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올라오고 있고, 이게 점점 더 불거지고 있다는 거죠. 와. 그래서 실제 스가가 3월 이전에 자리를 내려오게 될 가능성이 점점 더 확실한 쪽으로 가고 있는데, 이건 정치적인 문제고, 이제 뭐 방사능 얘기 누가 꺼내지도 않아. 지금 뭐 재염을 하고 있니, 뭐 도심 방사능이 높고, 이거 다 떠난 거고, 이제 당장에 일본에서 말도 안 되는 식량난, 저소득층의 아사자, 범죄율, 이런 것들이 막 치솟아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 거고, 코로나는 코로나대로 계속해서 확산 일로로 가고 있는데, 지금 이제 당장 오늘이에요.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제 일본이 비상조치령을 내갖고 도쿄나 일부 지역을 강제로 통제하고 셧다운을 시킨다고 해서 지금의 사태를 진정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거를 한 달 동안을 진행한다는데, 도쿄나 주요 일본의 행정도시 주요 수도들을 한 달 이상 세워놓은 상태에서 일본의 경제나 치안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것인가?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진짜 지옥문 열린 것 같네요. 완전.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인도적으로 일본을 구호해야 된다라고 하는 중앙일보나 조선일보의 사설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송 작가의 예언이 나는 왠지 모르게 조만간 나타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이 기회에 저는 토착 외국 언론들은 그냥 토착 다 떼버리고 지네 나라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절대 안 가지. 아니 그렇게 좋아하면서. 그러니까 그렇게 좋아하면 가. 자, 하나님 좋아하잖아? 하나님 빨리 만나면 되잖아요. 그치? 아니 정광 목사님, 예, 하나님 좋아하시잖아요. 그 빨리 만나셨으면 좋겠고요. 그냥 순교하신다 그랬잖아요. 왜 안 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순교를 하셨는데 부활하셨어요. 우리도 모르게? 우리도 모르게 순교와 부활의 절차를 겪으셨다고 조만간 당연하실 거야. 네. no. 사실 제가 자동차 매니아잖아요. 이 앰퓨어 부스터를 좀 적극적으로 밀고 싶어요. 요거 두 개를 이제 한 세트로 해서 배송을 해드리는데, 이거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실제 이게 노후된 차들, 15만 킬로 이상 된 휘발유차나 경유차들 같은 경우에는 출력이라든지 연비 개선되는 게 바로 보여. 엔진 소리 자체가 변한다니까. 이런 대단한 효과를 가진 제품을 제가 선전할 수 있는 게 저는 너무 좋아. 이 앰프어 부스터를 넣었다가 자동차가 이렇게 망가지게 되면 배상물 보험이 들어있어요. 제가 방송에서 3억이라고 얘기해. 실제는 1억인데. 그래가지고 또 잘못했네. 송 작가 덕분에 배상물 보험 가액이 3억까지 올랐습니다, 여러분. 이 보험은 15년 동안 아직까지 한 번도 타간 사람이 없다니까. LPG 차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전기차, 수소차는 안 됩니다. 요거 한 개를 연료 한 번 넣을 때 넣으시고요. 2회차 정도 연속으로 넣으시면 한 3-4천 킬로 한 달 정도 타시는 데는 연비 개선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새 차도 넣어도 되나요? 예. 당연히 넣어도 돼. 직수입한 모리스 라고 하는 미국 정품이고요. 자동차 선진국인 미국이나 호주, 영국 등에서 인정을 받고 사용되고 있다는 면에서 더욱 믿으셔도 된다는 말씀 드리고요. 중소기업 하나를 살려서 키워내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좋은 제품으로 강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에서 산수몰 검색을 하시거나 02-931-2820으로 연락을 주시면 된다고 합니다. 아무튼 제1교포도 걱정되고요. 지금 이제 일본이 그 비즈니스뿐만 아니라 정치인 이렇게 그 뭐랄까 특례 입국시켜준 것도 전부 다 마무리를 지어버린 거기 때문에 일본의 정치, 경제, 외교, 비즈니스에 관련된 모든 게 중단돼 있는 상태라서 지금 우리가 일본 안의 내부 모습을 제대로 들여다볼 수 있는 채널이 없어요. 일본 언론 듣고 일본의 지금 실생활을 볼 수 있는 채널이었거든요. 근데 이 정도 가게 되면 일본은 거의 뭐 망국 지경으로 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그러네요. 들어서 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됩니다. 근데 어쩜 이렇게 중국이고 일본이고 미국이고 제대로 돌아가는 나라가 없는지 네. 그러게 말입니다. 오늘 참 혼란스럽네. 아까 북한 얘기 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 제목은 북한 중국어 써놨는데 왜? 네. 아까 이제 일본 얘기하다가 네. 스가 얘기에 또 들어가 보면 네. 스가 갑자기 그 김정은하고 회담을 하기로 했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북한에서는 이제 그런 얘기를 전혀 안 하고 있거든요. 네. 웃긴다. 북한이 2020년도에 GDP가 10분의 1로 쫄아들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못 사는 애들인데 원래 연소득이 230, 270, 300 요 정도 되던 애들인데 27만 원으로 줄었다는 얘기예요. 살림살이가 어떻겠습니까? 팍하죠. 팍팍하다 못해 너무 힘들죠. 그래서 김정은이 나왔고 시원하게 얘기했습니다. 경제 실패했다고 실패했습니다. 했잖아요.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해나갈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남북한 관련된 교류에 대한 언급을 했고요. 또 이걸 받아가지고 우리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정말 혁신적인 깜짝 놀랄 만한 새로운 소식들이 있을 거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럼 이 얘기가 언제 있을 거냐? 지금 8차 공산당 대회에서 있을 거다라고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도대체 언제 해야 되느냐가 문제인 거예요. 왜냐면 지금 얘네들이 이제 선언을 하는 거 준비하는 건 분명해. 왜냐면 위성 사진을 보면 지금 평양 그 광장에서 그 퍼레이드라 그러죠. 줄 맞춰서 행진하는 거, 그 연습을 계속 하고 있답니다. 코로나에 미친 짓인데 어찌 됐거나 그 연습을 꾸준하게 하고 있는 거 봐서는 조만간 할 것 같기는 한데 계속해서 북한도 이걸 언제 하는지 최소 2주 전에는 발표를 하던 게 관내였는데 발표를 안 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공산당 대회 합니다라고 하면 2주 전에 발표가 나는데 지금 안 나오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봐서는 월말까지는 할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는 거거든. 그러면 왜 얘네들은 기다리냐야. 이거는 지금 미국의 상황을 보고 있기 때문에 기다린다는 관측이 제일 우수하다는 그치. 겁니다. 지금 트럼프하고 바이든이 누가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특히 미국하고의 관계나 정책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먼저 이 얘기를 꺼낼 수가 없는 거야. 이게 제일 중요한 사안 중에 하나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확정될 때까지 기다리면서 김정은도 계속 어찌됐건가 누구다로 빨리 하나 결정은 되라 라고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상황에서 이제 뭐 미국에서 극단적인 사태가 일어나고 이거 1월 20일 아니라 3월 20일쯤 간다 그러면 김정은은 미쳐버리는 거지. 그 상황에서. 그러니까 그 전에 아베가 나하고 좀 만나자. 스가가 아베 때도 안 만났는데 스가 때는 만나겠니?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북한의 지금 상황이 너무 급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옛날 아베가 제시했던 어떤 떡밥보다 조금만 던져준다고 하더라도 이걸 물어야 될 입장인 거고, 스가는 지금 자기 지지율을 정리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북한하고 뭔가를 진행하고 있다라는 소싱을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측에서도 전혀 협조 안 해주고
북한도 들은 척도 안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김정은을 만나기로 했다라는 선언을 스가 던졌다는 거예요. 이게 모종의 제안이 갔을 걸로 보여요, 이미 북한에. 근데 북한 그거 받으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그걸 안 받으려면 밥은 먹고 살게 해줘야 우리가 된다는 거지. 지금. 그러니까 우리 손을 잡아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손을.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어 줘야 되는데. 그렇지. 근데 이것도 무작위로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서로 그 명분과 일종의 그렇죠. 그거를 좀 네. 체면을 세워주면서 이게 진행돼야 그렇죠. 되니까 김정은 입장에서 빨리 공산당 대열에서 인민들한테 새롭게 경제를 재건하기 위해서 우리가 남북 관계도 평화적으로 갈 거고 미국하고는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가기로 했습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던져놓은 다음에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안 한 상태에서 바로 들어가 버리게 되면은 이 정권의 정통성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김정은 입장에서도 코로나 너무 믿고 트럼프랑 바이든 너무 밉다. 누가 돼도 난 사실 상관없는데 라는 마음에서 고민을 많이 때리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하는 동남아 전반의 소식을 오늘 전해드렸습니다. 동남아가 아니라 동북아? 동북아. 네. 아유 어쩜 저렇게 팩트를 잘 찾니 너는. 왜냐하면 천적이어서 송 작가님 천적이어서 오미 작가님이 내용은 하나도 안 듣고 어디 저기 팩트 틀린 데 있나 그것만 듣고 있어. 이상한 필터야. 네. 네, 슈퍼챗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추리코님 10,000원, 블루블랙님 15,000원 하면서 진보의 스피커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셨고요. 아닙니다. 저희는 편파 스피커일 뿐입니다. 진영에 맞춰서 움직이는 사람들 아닙니다. 네, 이수경님께서 25,000원 해주셨고요. 김님께서 5,000원 해주시면서 다 필요 없어. 우리 송 작가님만 있으면 돼. 어머, 그렇게 감동적인 멘트를. 이렇게 하면 되나요? 네. 네. 이렇게 하면 되나요? 알바비 입금 좀. 네.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알바비를 입금하시라고. 네. 네, 송 작가님이 하셔야 돼요. 네, 제이심님께서 나 알바를 안 쓰는데? 그러니까 그분이 알바였어? 네. 본인도 모르는 본인 알바. 나도 모르는 알바가 있었네. 네. 제이심님께서 10,000원 해주시면서 응원합니다 하셨습니다. 모두 감사드립니다. 네.